2016년에 식품위생법에 새로운 문구가 등장을 했습니다. 건강, 위해 가능, 영양, 성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위해가 건강을 위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건강에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영양 성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참 뭔가 좀 어색하죠. 우리가 영양 성분 하면 몸에 좋은 성분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건강 위해 가능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표현을 보고 참 처음에 난감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건강에 위해가 가능한 성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고 매우 친숙한 성분들입니다. 떠오르는 성분 있으세요? 네? 설탕. 설탕 떠오르시죠? 또 한 가지 더, 소금 떠오르시죠? 그렇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건강에 위해가 가능한 영양 성분으로 세 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소금, 설탕, 그리고 트랜스 지방산,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분류를 봤을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트랜스 지방산 들어보셨습니까? 트랜스 지방산은 심혈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이미 트랜스 지방산이 건강에 조금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소금, 설탕 물론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분류를 봤을 때 조금 속상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우리가 짠맛과 단맛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왠지 트랜스 지방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설탕과 소금을 줄일 수 있을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성분, 세 가지 성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스 지방산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적에 좋아했던 메뉴 중에 하나가 아주 따끈따끈한 밥에 간장 한 스푼 넣고 여기에 마가린을 한 스푼 듬뿍. 해보셨습니까? 참 고소하죠? 네, 그렇게 먹으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참 그 고소한 맛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마가린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성 지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인 버터보다 건강에 더 좋다. 어릴 적에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또 저렴했지요. 그래서 저는 버터보다는 마가린을 조금 더 선호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기사가 나왔습니다. 마가린에 트랜스 지방이 많아서 건강에 좋지 않다. 이 기사 봤을 때 사실은 배신감을 좀 느꼈습니다. 과학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기업은 나에게 뭘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자료를 찾게 됐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찾아봤더니 제가 어릴 적에는 누구도 몰랐던 것입니다. 마가린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잘 몰랐고, 그리고 그 성분이 트랜스 지방산이 몸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20년 뒤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식품 중에 있는 아주 미량의 성분들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그 성분을 농축을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 몸에 좋지 않더라라는 보고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속은 것일까요? 우리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 이게 트랜스 지방이 이렇게 얘기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되고 있는 마가린은 조금 다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은 마가린을 만드는 공정에서 트랜스 지방산이 생성되지 않도록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린에는 트랜스 지방산이 0.2g 이하 정도 검출이 될 때 트랜스 지방산 제로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약간 생각하게 됩니다. 완전히 없어서 제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0.2g 정도 이하인 경우에는 그런 표현을 트랜스 지방산 프리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정도 범위에서 섭취를 하는 것은 건강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의 기술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가린 조금씩 먹습니다. 예. 예, 그럼 두 번째 소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는 거 다 이미 알고 계시죠. 예, 고혈압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동반되는 뭐 만성 심부전증이 올 수도 있고 다양한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체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많이 합니다. 소금에 있는 나트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나트륨은 체내에서 근육이 운동을 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로서 작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소금이 몸에 좋지 않다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꼭 필요한데 먹어야겠죠. 네,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체내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소금의 양이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소금 섭취량이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정도 섭취하는 양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구된 사례들을 보면 소금의 섭취를 6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하루에 1 내지 3g 정도 줄이면 질환의 발생을 3 내지 4%까지 줄일 수 있다. 여기서 질환이라고 함은 사망과 관련된 질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소금을 줄이는 것이 지금 절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짠 음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소금을 줄여서 식사를 하세요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매우 힘듭니다. 네, 맛이 없습니다. 사람은 일단 맛이 없으면 안 먹습니다. 네. 그래서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MSG를 약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MSG 들으니까 또 의외시죠? MSG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MSG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뭐 차이니즈 증후군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MSG 많이 먹으면 졸립다는 분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어떤 증후군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국제적으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연구자들이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더 이상 MSG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자. 예, 왜냐하면 많은 임상실험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MSG가 나쁘다라는 근거가 그렇게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MSG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금의 섭취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MSG를 조금만 섞었으면 소금의 섭취를 3분의 1 정도는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 성분은 제가 설탕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탕, 우리 최근 몇 년 동안 설탕 중독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설탕을 많이 먹고 있는 것이 문제시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맛은 짠맛보다 더 힘들죠, 줄이기가. 예, 이미 우리는 외식을 하루에 그래도 한 끼 이상 외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금이나 설탕의 섭취를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설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직접적으로 소금처럼 건강하고 연관지어서 질환과 연결지어서 얘기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한다, 직접적으로 혈압을 높인다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설탕은 참 조용히 움직입니다. 일단 설탕을 우리가 많이 섭취하게 되면 에너지로도 쓰일 수 있겠죠. 그렇죠? 에너지로 쓰이는 좋은 점은 있는 반면에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혈액 속에 당 성분이 많아지게 되죠. 자, 우리가 설탕 많이 섭취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죠? 당뇨, 비만입니다. 예, 과거와 달리 지금은 에너지 과잉 시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양의 설탕을 먹게 된 거지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이상은 모두 몸에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가 좀 비만한 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항상 합니다. 꼭 음식을 몸 안에 쌓을 필요는 없다. 남겨도 된다. 저 어릴 적에는 음식 남기면 안 된다라고 배웠지만 이제는 음식을 남겨도 된다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그 정도로 에너지 과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 과잉 시대에 우리가 50세, 60세 그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에너지를 덜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제가 설탕 얘기할 때 사카린 얘기 같이 합니다. 사카린 들어보셨나요? 사카린이 뭐죠? 들어는 보셨죠? 네.
감미료,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감미료로 얘기를 합니다. 1970년대 후반에 한 연구진이 동물 실험을 해서 사카린을 많이 먹으면 방광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70년대 이런 연구를 배경으로 해서 결국 사카린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성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사카린 하면 뭔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름도 좀 느낌이 어감이 좀 강하죠.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카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탕 2스푼 정도에 해당하는 그 양이 사카린 2알 정도에 해당합니다. 매우 경제적입니다. 그런 장점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람의 건강이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동물 실험에서 그런 방광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금지가 되었다가 80년대 후반에 민간 단체에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미국은 특히 고도비만인 사람이 많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날씬하십니다. 걱정하실 분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고도비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고도비만과 그리고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에 요청을 합니다. 설탕을 먹으면 안 되니 설탕 대신 사카린을 이용하게 허용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다시 연구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은 점점 발전하게 되니까요. 나온 결과가 뭐냐면 사카린이 사람에게 해가 된다는 근거가 별로 없다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카린이 1988년에 발암물질 분류에서도 아예 빠져버립니다. 건강 위해 가는 영양 성분이라는 주제를 잡고서 여기 MSG와 그리고 사카린에 대한 지금의 견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주제 절대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 과학기술은 앞으로도 점점 진보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오늘 몰랐던 성분을 미래에 알 수 있고 오늘 좋았던 성분이 미래에 안 좋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은 이제 100세까지 사셔야 하거든요. 그럼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셔야겠죠. 자, 그러면 불안하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음식을 섭취할까? 지금 좋다 그랬는데 미래에 나쁘다 그러면 어떡하지? 제일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제는 절대적으로 건강에 좋은 식품 찾지 마시고 얼마나 먹을까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먹을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